여러모로 아쉽게 끝난 쇼미더머니 8. 이 당시 프로듀서들의 주된 심사 기준은 자기만의 색을 갖고 있는 래퍼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한편 여기 누가 봐도 힙지리처럼 생긴 17 고등 래퍼가 나타납니다. 목소린 변성기 오기 전에 잼민이 목소리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죠. 그동안 씬에서 보기 힘들었던 느낌의 미성이면서 허스키한 톤의 소유자였습니다. 씬에서 주목받으려면 일단 스킬적인 요소보다도 톤으로 사로잡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빅나티는 그런 부분에서 타고났어요. 이쪽 세계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크러쉬도 인정했으니까요. 빅나티는 이때까지 믹스테이프나 무료 공개곡 하나 없는 생 아마추어였습니다. 근데 쇼미에 갑자기 등장해서 EK, 양홍원한테 집중된 시선을 본인 쪽으로 돌려놓죠. 단지 음색만 좋은 게 아니라 박자도 진짜 잘 타고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진짜 프로 같다고 느꼈습니다. 막 힙합 페스티벌 같은데 가면 헤드라이너로 딱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무명 래퍼는 첫 오디션 무대에서 공동 3위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때 빅나티는 하나의 논란을 안게 되는데요. 주특기가 싱잉랩이라 순수 랩 실력에 있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던 거죠. 실제로 간간히 보여주는 랩이 보컬 실력에 못 미치는 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낸 싱글들로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빅나티가 빡센 랩을 들고 오면 이 라인 배치에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음 모음만 맞춘 게 아니라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수준 높은 랩 메이킹을 보여줬죠. 단어의 발음, 위치, 구조에 따른 라임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면서요. 그래서인지 빅나티의 빡센 랩은 진짜 듣는 맛이란 게 있습니다. 쇼미를 끝마친 빅나티의 다음 행보는 하이어뮤직 입단입니다. 하이어뮤직은 래퍼 유망주라면 한 번쯤은 꿈꿔본 레이블이죠. 레이블 자체가 트렌디한 느낌의 소속 아티스트들 간의 음악적 교류가 활발하니까요. 빅나티는 이런 하이어뮤직 컴필 앨범 레드테이프 블루테이프에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빡센 트랙들로 이뤄진 레드테이프에선 타이트한 랩으로 조졌다면 부드러운 분위기의 블루테이프에선 특유의 음색을 살린 싱잉 랩으로 조졌죠. 카프 쏘고 다시 가진 넌 바지 잡고 대방전 I just wanna pop a bottle fuck 사실 없어 난 반전 Welcome to my exhibition 그런 ambition 너네 conviction not a petition for competition 우리의 vision 우리의 mission 빅나티는 루키들과 베테랑 사이에서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딱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도 없었고 자기 스타일 잘 살려서 곡을 소화했죠. 한편 빅나티는 컴필 앨범 속의 가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의 음악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정하는 사랑 노래를 할 거란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빅나티의 짝사랑 썰을 잠깐 풀고 가겠습니다. 빅나티는 초3 때부터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짝사랑해온 여자애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애가 초6 때 밴쿠버로 이민을 떠났죠. 그 뒤론 연락만 가끔씩 하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빅나티는 그 여자애를 잊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짝사랑해왔습니다. 이런 서사를 음악에 담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그의 첫 번째 EP 버킷리스트입니다. 너를 보고 있는데 너도 날 보고 있니 지구 반대편에 서로 내가 보고 싶니 너는 조커니까 나는 이미 그런 너한테 푹 빠져들었으니까 밤이 오면 Always awake 들었을 때 뜨거움을 느꼈으면 해 너가 어떤 길을 가다는 건 내 한 가지면 기억해 It's all about goddamn love 이 앨범이 좋았던 점은 10대 빅나티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과하지 않게 담아냈던 겁니다. 만약 띵도가 이런 앨범을 냈더라면 힙합의 새 역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건 19 빅나티의 감정이기 때문에 리스너들은 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죠. 한편 빅나티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호소하는 빅나티의 보컬과 랩 스킬은 출중했죠. 근데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처링으로 데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곡을 빼앗은 것 같은 경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에서 4, 5번 트랙이 그랬습니다. 이로한과 팔로알토의 묵직한 랩이 빅나티의 존재를 잠시 잊게 했죠. 한편 다음 앨범에서 빅나티는 그녀에 대한 감정을 아주 그냥 폭발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 혹은 집착처럼 느껴질 만큼 사랑이 난 감정을 토해내죠. 그게 1번 트랙 낭만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그녀이다. 나는 이걸 낭만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Would you die for me? Would you cry for me? 근데 이어진 트랙들에선 빅나티가 말하고자 하는 낭만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사랑할 때의 모든 과정이 낭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그냥 단순 사랑 노래 앨범이었다면 모를까 앨범 타이틀을 낭만으로 들고 오니까 이게 주제에서 벗어난 트랙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낭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멜로디 라인을 짜는 데 있어서나 팝 R&B에 대한 이해도가 전작보다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너 위해서라면 난 뭐든 될 수가 있어. Believe in shape 그 노래를 부르 다다다다다. 넌 나를 보고 있고 나 돈을 보고 있잖아. 그거면 돼. 우린 사랑을 하고 있잖아 girl.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베어지면 장빼기 못 찾겠지. 꾀꼬리 옆에 있어주면 돼. 네가 좋아하던 가수 제목 그대로 했어. 난 네가 있던 시간 내 혼자 남기로 했어. 빅나티가 히플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가 해왔던 음악은 장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R&B 색채가 강한데 여기에 랩을 간간히 뿌리는 시기였죠. 이런 것 때문에 빅나티가 힙합인가? 라는 논제가 힙지리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이에 빅나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앨범 주제에 따라서 그때마다 갖고 오는 사운드는 항상 변화할 거라고요. 그게 갑자기 MGK 마냥 팝펑크가 될 수도 있고 에미넴처럼 순수 랩으로 조지는 랩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빅나티가 단언하는 한 가지는 사운드적으로 리스너들을 만족시킬 만한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낼 준비가 됐단 겁니다. 장르 저마다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걸 빅나티가 듣기 좋은 사운드로 곡을 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만간 나올 그의 다음 앨범이 진짜 기대돼요. 어떤 사운드로 나올지 정말 예상조차 안 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또다시 대중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작업물을 낼 거란 걸요. 아님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